우리나라 국간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4월까지 누적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확장 재정에 속도를 내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겁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안정적,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리 재정 수지, 이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뭐 현 정부 들어서 모든 경제 지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재정 지표마저도 어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까지 이제 올해 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약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1월에서 4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하지 않던 통합재정 수지마저도 25조 9천억의 적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1월, 4월을 기준으로서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서도 10배가 2배 이상이 이제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재정 적자 폭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도 4개월 만에 24조 원이나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빠르게 악화된 데는 이제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하고 여기에 이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세입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올 상반기에 재정이 한 60%를 이미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국세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5천억 원이나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도 이제 정부는 이제 선시성 복지와 부실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세수 호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이제 증세 정책을 펴면서 한 4년간 세수 호황이 이어졌는데 예. 이런 세수 호황도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이제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5천억이 줄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이제 월간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정부가 이제 한 해 동안 거두려고 하는 세금 중에서 얼마나 이제 거쳤나를 나타내주는 이제 진도비가 있는데 진도율이 지금 37.1%로 작년에 비해서 3.9% 포인트나 지금 하락을 했고요. 특히 진도율이 이제 부진한 세목을 보면 이제 소득세하고 이제 법인세인데요. 각각 이제 3.3% 포인트하고 5.8% 포인트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는 현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세입 여건은 더 악화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박사님, 한편에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을 이렇게 써서 재정이 줄어드는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 돈이 정부가 쓰는 돈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이제 공짜 돈이라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이제 정부 지출은 세금이나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 재정 지출은 민간이 쓸 돈을 이제 정부가 대신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이제 민간보다 유능해서 그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다면 경기 부양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제 시장이 다각화해지면서 정부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제 시장보다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제 표를 의식해서 선시성 복지를 확대한다든가 계속 경제성이 없는 지역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경제 이제 구조 조정이 지연이 되고 저성장 구조가 이제 고착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은 이제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네.
경기 침체를 이제 극복하겠다고 25년간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채무는 250%에 달해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 네.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이제 세금을 감면해서 감세 정책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민간이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좀 제대로 사용이 돼서 효과가 나타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서 혈세 낭비가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철저한 평가 없이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다 보니까 나라 돈은 눈먼 돈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이제 부정수급과 이제 예상 낭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국고 보조금은 이제 77조 8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11조 원이나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예. 국고 보조금의 한 55% 이상이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이제 작년 그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이제 1,443건으로서 5년에 비해서 한 10배 가량 늘어났고 예.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도 지금 5년에 비해서 한 22배 정도가 5년 전보다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제 재정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성이 없는 이런 지역 사업에 이제 국고 보조금을 투입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23조 원 규모의 이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없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여당 대표는 지역을 돌면서 한 134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지금 제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눈먼 돈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제 지역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낭비가 심화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지출 효과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이런 예, 행위 선진성. 아니냐, 선시성 네. 지출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국가채무 비율 40% 기준을 두고서도 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40% 기준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적정한 비율은 몇 %라고 보십니까? 예,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국가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세입 기반이 튼튼해서 이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나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저축률이 높아서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에서 흡수할 여력이 높은 나라,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지속되면서 해외 돈이 국내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돈을 찍어서 이제 국채를 이제 사들여도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기축통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채무 비중이 상당히 높아도 이런 재정 위기나 국가 채무 위기가 이제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낮은데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이 국가 채무 비중을 높게 유지를 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이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가 폭등한다든가 국채를 발행을 해도 아무 데서도 이제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몰리면서 국가 채무 위기가 이제 발생한 그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 40% 정도 선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중앙정부 채무 비중이 38.2%로 이제 OECD보다 낮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늘리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2년간 83조 9천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지방 정부나 비영리성 공공기관을 포함하면 42.5%에 달하고 있고 공기업을 포함하면 이미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은 나라가 아니고요. 예. 더욱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한 40% 내외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정책 좀 어느 효과를 냈을지 관심인데 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이제 재정으로 해결하는 이제 이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감이 드는데요.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80조 원 이상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선심성 복지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산업들, 지역 경제성이 없는 지역 사업들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재정을 쓰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 최근에 증세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가채무 40%의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을 정도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 수정만으로도 이런 막대한 재정을 쓰지 않고도 모든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작용을 이제 재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재정 만능주의인데 이런 재정 만능주의가 이제 지속되다 보면 사실 경제 기초 체력은 약화되고 그다음에 세입 기반 약화되는데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이 생산 비용을 낮춰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이제 높임으로써 이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그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건전 재정의 출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